기원전 5에서 4세기가 되면 고조선에도 철기 문화가 들어와. 고조선의 영역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지. 철기 문화는 남쪽으로 전파됐지. 그래서 점차 만주와 한반도 전역에서 철기가 널리 사용됐어. 철은 지금도 흔하지. 고물상에 가봐. 제일 흔한 금속이 뭐야? 바로 철이야.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해서 그래. 물건을 만들기도 쉽고. 그런데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가 사용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솔린차, 디젤차 다음으로 나온 차가 전기차지. 새로운 차가 나왔다고 전에 사용하던 가솔린차, 디젤차가 다 없어졌을까? 가솔린차, 디젤차, 전기차 다 같이 돌아다니지.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지만 청동기도 쓰였다는 거야. 청동기 시대에도 신석기 시대 때 만들어진 간석기가 쓰인 것처럼 지금도 철은 청동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가공하기 쉬운 금속이야. 철은 아무데나 막 쓰였지만 청동은 귀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의식용 도구, 즉 제사용 도구나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 장신구, 즉 장식품이나 예술품으로 이용됐어. 지금도 관광지에 가면 청동으로 만든 기념품 많이 팔잖아. 철기시대의 대표적 유물은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였겠지. 지금도 삽, 호미 등 농기구와 총, 대포, 탱크 등 무기는 철로 만들잖아. 그만큼 철기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이 풍부했고 철은 다른 금속보다 가공하기 쉬웠으니 말이야. 이렇게 철은 주로 농기구와 무기 제작에 이용됐어. 그래서 철기시대에는 다양한 철제 농기구를 제작해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지. 또 철기시대에는 날카롭고 튼튼한 철제 무기 덕분에 철기를 잘 다루는 집단이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점차 국가로 성장했어. 즉, 철기시대에는 부족 간 전쟁이 활발했지. 강한 부족이 약한 부족을 정복해 기원전 1세기경에는 만주와 한반도에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세워졌지. 철기시대 유물로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 한반도의 철기 유적에서 중국 전국시대 때 사용된 화폐인 명도전도 발견됐지. 명도전은 한반도가 중국 연나라와 교육했음을 알려주는 증거야.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의 다우리 유적에서 발견된 붓은 글씨 쓸 때 사용했던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에 한자가 전래됐음을 알려주는 증거지. 그러니까 명도전과 붓 모두 중국과의 교류를 나타내. 알고 갑시다. 철기시대 중국과 교류 증거. 명도전, 붓. 철기 문화가 보급된 결과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 제작으로 식량 생산이 늘어나고 인구도 증가했으며 정복전쟁이 활발해졌다고 했지. 그 결과 기원전 1세기경에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는 고구려가, 한반도 동북쪽 해안에는 옥저와 동해가, 한반도 남부에는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세워졌어. 이 중 부여와 고구려는 여러 군장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연맹왕국이었고, 즉 왕이 있었고, 나머지 국가는 청동기 시대처럼 왕이 없어 군장이 지배했지. 철기 시대 때 건국된 여러 나라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보자. 부여는 고조선의 영토였던 만주 숭화강 유역에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세워진 나라야. 바로 왼쪽에 중국이지. 그래서 일찍부터 중국과 교류하며 발전했어. 하지만 왕권이 약해 5세기 때 강성해진 고구려에 통합됐지. 앞에서 부여는 숭화강 주변의 여러 부족이 연합해서 세워진 연맹왕국이라고 했지. 그리고 부여의 후손인 고구려도 여러 부족장, 즉 군장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는 연맹왕국이라 했고,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 군장 출신인 말을 상징하는 마가, 소를 상징하는 우가, 돼지를 상징하는 저가, 개를 상징하는 구가 등의 관리, 즉 제가, 여러 가들이 각자 자신의 영역인 동서남북 네 방향에 사출도를 다스리는 연맹왕국이었어. 이 네 명의 관리인 가는 원래 군장, 즉 부족장 출신이었지. 왕은 한 사람이니까 다른 네 개 부족의 군장은 관리가 되었던 거야. 이게 바로 오부족 연맹왕국이지. 즉 5개 부족이 연합해 돌아가면서 왕을 뽑는 연맹왕국이었던 거야. 오부족 연맹왕국은 부여의 후손인 고구려에도 그대로 전해져. 부여는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가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으며 왕과 가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의논해 결정했지. 그러면 연맹왕국에서 왕의 권력, 왕권은 강력했을까? 아니야, 왕권은 약했어. 왜냐하면 군장 출신 관리 4명이 언제든 왕을 끌어내릴 수 있었기 때문이지. 왕은 군장 출신 관리 4명이 뽑아준 거지. 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마찬가지야.
학생회장이 잘못하거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선출하잖아? 똑같다고 보면 돼. 만약 부여에 흉년이 들면 그건 왕 책임으로 봤어. 그래서 4명의 관리는 왕에게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다며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할 정도로 왕권은 약했지. 부여는 몽골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쉬워. 넓은 평야와 초원지대에 위치해서 평야에서는 밭농사를, 초원에서는 가축을 키우는 목축을 했어. 그래서 밭농사와 목축업이 발달됐지. 벼농사, 즉 논농사가 발달했다고 하면 틀려. 기후가 추워서 벼농사, 논농사는 발달하지 못했어. 부여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어. 순장은 따라 죽을 순, 장사 지낼 장이야. 따라 죽는 거, 즉 왕이나 귀족이 죽게 되면 시종, 노비, 가축 등을 산채로 함께 묻는 풍습이야. 앞에서 신석기 때부터 원시신앙이 생겨났다고 했지. 이후에도 원시신앙은 계속됐고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점, 굿, 부족 등 무속신앙은 그대로 존재하잖아. 설기시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 풍년과 사냥의 성공을 빌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제천행사라 해. 제천, 즉 제사, 하늘천, 하늘에 제사 지내다. 철기시대 때 세워졌던 부여부터 사만까지 여러 나라에는 나름의 제천행사가 있었어. 부여는 12월에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열렸지. 한 해 동안 농업과 목축이 잘 된 걸 하늘에 감사하며 제사 지냈던 거야. 암기팁이 있어. 부여의 여와 영고의 영이 모양이 비슷하지? 여에 이응을 붙이면 영이 되니까. 암기팁. 부여의 제천행사 영고. 여 플러스 이응은 영. 또한 부여의 법률은 엄격했대. 고조선의 법률도 엄격했었지. 고조선을 계승한 게 부여니까 부여의 법률도 당연히 엄격했겠지. 기원전 37년 부여를 탈출한 주몽 집단이 남쪽으로 내려오다 압록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결합해 졸본을 도읍으로 고구려를 건국했어. 즉 고구려는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 세력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들이 건국한 나라였지. 즉 고구려는 부여의 후손이었던 거야. 고조선 멸망 후 한나라는 고구려 땅에 한 9년을 세워 지배했지. 이 한 9년을 몰아낸 게 바로 고구려였어. 그런데 고구려의 수도였던 졸본은 산속에 위치해 방어에 유리하긴 했지만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불편했지. 그래서 고구려는 평지로 나오기 위해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던 거야. 부여와 고구려의 공통점은? 맞아. 고구려는 계루부, 소노부, 전로부, 관노부, 순노부 등 5개 부족이 연맹했어. 5부족 연맹체. 5개 부족이 손잡은 거지. 즉 고구려도 초기에는 부여처럼 5개 부족이 합쳐서 세워진 연맹왕국이라 왕이 돌아가면서 다스렸어. 고구려와 부여 모두 정치 형태가 5부족과 연맹왕국으로 똑같은 이유는? 그건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고구려를 건국할 때 부여의 정치체제를 그대로 썼기 때문이야. 그리고 전쟁이나 흉년 등 국가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5개 부족장이 제가회의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어. 고구려 사람들은 용맹에서 말타기, 활쏘기 등의 무예를 중시했지. 그리고 10월에는 한 해 동안의 농업과 목축을 감사하며 하늘에 제사 지낸 동맹이란 행사도 있었어. 지금의 추수감사절 같은 거야. 부여의 영고는 12월, 고구려의 동맹은 10월. 암기팁이 있어. 고구려 사람들은 용맹에서 동맹이라고 외워. 암기팁. 고구려의 제천행사 동맹. 고구려인들은 용맹하니까 동맹. 서옥제는 고구려의 혼인풍습이야. 서옥이란 사위의 집이란 뜻이지. 사위, 서, 집, 옥. 혼인 후 신랑이 신부집 뒤편의 서옥에서 살다가 아이가 자라면 신랑 집으로 갈 수 있는 혼인 제도였어. 서옥제는 아이가 클 때까지 사위가 신부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하는 제도니까 고구려는 사위의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암기 팁이 있어. 고구려는 남자답지. 고구려는 남자다라고 외워. 남자니까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쓰는 등 무예를 중시했을 거고, 남자니까 용맹에서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도 열렸고, 사위도 남자지. 그래서 서옥제가 있었던 거고. 암기 팁. 고구려는 남자다. 남자다움이 고구려의 특징. 무예 중시, 동맹, 서옥제. 옥조와 동해는 공통점이 많아. 그런데 차이점도 있었어. 먼저 공통점부터 보자. 옥조와 동해는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했고 동쪽은 바다로 서쪽은 산맥으로 막혀 있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 그래서 일찍부터 중국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던 부여나 고구려에 비해 발전이 늦었어. 결국에는 고구려의 지배를 받게 됐지.
그런데 옥저와 동해 둘 다 동해안에 붙어 있어서 위치가 헷갈리지. 암기 팁이 있어. 잘생긴 남자아이를 옥동자라 하지. 위에서부터 옥동자라고 외워. 암기 팁, 옥동자, 위에서부터 옥저와 동해. 앞에서 옥저와 동해는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했고 동쪽은 바다로 서쪽은 산맥으로 막혀 있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다고 했지.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강력한 왕이 없었고 삼로, 읍군 등 군장이 다스렸기 때문에 국력이 약했고 결국에는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됐어. 옥저와 동해는 왕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는 왕권이 약했다고 하면 틀려. 왕 자체가 없는데 무슨 왕권이야? 암기 팁이 있어. 옥동자 삼고 식군으로 외워. 옥동자는 옥저와 동해, 삼고는 삼로, 식군은 읍군. 암기 팁. 옥동자 삼고 식군. 옥동자는 옥저와 동해, 삼고는 삼로, 식군은 읍군. 옥저와 동해는 국력이 약해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고 했지. 하지만 옥저와 동해 땅 절반은 평야, 절반은 바다였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이 발달해 경제력은 고구려보다 훨씬 나았어. 그래서 산악지대인 졸본에 위치해 식량이 부족했던 고구려는 농업과 어업이 발달한 옥저와 동해에 곡식, 소금, 해산물 등의 공납, 즉 곡물을 바치는 것을 요구했지. 특히 동해의 특산물로 작은 활인 단궁,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인 바하마, 바다 표범의 가죽인 바너피 등이 유명했대. 옥저와 동해는 전혀 다른 나라니까 차이점도 존재했겠지. 앞에서 고구려의 혼인풍습인 서욱제에 대해 배웠지. 서욱은 사위집, 고구려는 남자다우니까 사위의 집을 뜻하는 서욱제. 한편 옥저의 혼인풍습은 혼인을 약속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와 신랑 집에서 키우다가 성장하면 며느리로 삼았던 민며느리제였어. 옥저는 여자지? 왜? 옥저, 옥자. 나라 이름부터 여자 이름 같잖아. 그래서 옥저는 여자, 민며느리제에서 며느리도 여자, 민며느리제 역시 고구려의 서욱제처럼 며느리의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지. 암기 팁, 며느리 이름은 옥자, 민며느리제, 옥저. 그럼 고구려의 서욱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를 비교해보자. 먼저 두 제도의 공통점을 보면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독립하니까 신랑집과 신부집은 노동력이 부족해지겠지. 그래서 결혼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가 생겨났어. 고구려에서는 신부집의 노동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신랑이 신부집에 일정 기간 살게 하는 서욱제라는 결혼제도를, 옥저에서는 신랑집의 노동력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신부가 신랑집에 일정 기간 살게 하는 민며느리제라는 결혼제도를 만들었어.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 고구려의 서욱제는 사위가 신부집에서 사는 처가살이를 뜻하고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며느리가 신랑집에서 사는 시집살이를 뜻해. 고구려 서욱제 대 옥저 민며느리제. 공통점, 결혼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제도. 차이점, 서욱제는 신랑의 처가살이, 민며느리제는 신부의 시집살이. 또한 옥저에는 가족 공동무덤을 만드는 풍습도 있었지. 가족 공동무덤이 뭐냐면 나무로 만든 관에 죽은 순서대로 가족 모두의 뼈를 모아서 묻는 거야. 하지만 옥저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는 없었어. 한편 동해에는 조계혼 풍습이 있었지. 조계혼이 뭐냐면 종족족, 박, 외, 혼인, 혼. 즉 같은 종족 밖에 있는 다른 종족과만 혼인하는 것. 즉 같은 종족끼리는 결혼하지 않는 제도야. 지금도 동성동본끼리는 혼인할 수 없지. 또한 다른 부족의 경계선을 침범하면 배상해야 하는 책화라는 제도도 있었어. 조계혼과 책화 두 제도 모두 부족사회의 전통이지. 암기 팁이 있어. 동해는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외워. 암기 팁. 동해는 부족과 관련이 있어. 조계혼, 책화. 또한 동해에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가 열렸지. 친구를 다른 말로 동무라고 하지. 동무, 동해, 무천 이렇게 외워. 암기 팁. 동, 동해, 무, 무천. 앞에서 위만조선 때 철기 문명이 들어와 한반도 남쪽으로 전파됐다고 했지. 그 결과 한반도 남부엔 마한, 변한, 진안 등 사만이 생겨났어. 즉 사만은 철기 문화야. 기억하세요. 고조선 성립은 청동기 문화 때, 발전은 철기 문화 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모두 철기 문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은 철기의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그리고 마한의 54개 소국, 작은 나라 중 목지국이 사만의 짱이었어. 한반도 남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가 따뜻하고 비도 많이 왔고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도 많았어. 그래서 한반도 남부는 벼농사가 발달했던 거야. 특히 벼나는 철강석이 풍부해 덩이새를 화폐로 사용했고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지. 덩이새를 거꾸로 하면 그래, 쇠덩이야. 위 아랫부분이 넓고 가운데가 잘록한 뼈다귀 모양인데 조금만 가공하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쇠덩어리야. 암기 팁이 있어. 쇠덩어리는 녹슬고 잘 변해. 쇠는 철, 덩어리는 덩이새, 변해는 변환. 암기 팁. 쇠덩어리는 녹슬고 잘 변해. 쇠는 철, 덩어리는 덩이새, 변해는 변환. 또 사만은 기후가 따뜻하고 농사가 잘 됐지. 그래서 겨울만 제외하고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 당연히 먹을 것이 풍부했지. 그래서 제천 행사도 1년에 2차례나 있었어. 씨 뿌리기가 끝난 5월과 농사일이 끝난 10월. 이걸 계절제라고 해. 그러면 이제까지 배운 여러 나라의 제천 행사를 쫙 정리해보자. 암기 팁. 부여는 영고, 여에 이응을 붙이면 영. 고구려는 동맹, 고구려는 용맹하니까. 옥저는 제천 행사 없음. 동해는 무천, 동무. 사만은 계절제, 5월, 10월. 계절이 따뜻해 농사가 잘 되니까 제천 행사도 2번. 사만의 정치는 군장인 신지와 읍차가 통치했지. 그럼 종교는 누가 맡았을까? 바로 천군이 종교를 담당했어. 즉, 정치는 군장인 신지, 읍차가, 종교는 제사장인 천군이 담당했지. 그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됐네. 맞아. 사만은 재정분리 사회였던 거야. 그러면 종교 지배자인 천군은 어디에서 살았을까? 바로 소도였어. 혹시 마을 입구에 소호신으로 세워진 솥대를 본 적 있어?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를 조각한 기둥. 원래 솥대는 사만의 소도에 세워 잡기를 막아주었대. 즉 솥대는 소도에서 유래한 거야. 그런데 소도에는 죄인이 도망쳐도 군장이 함부로 소도에 들어가 죄인을 잡을 순 없었어. 이처럼 소도는 정치 지배자인 군장, 즉 신지 읍차의 지배력도 미치지 못했던 신성지역이었던 거지. 즉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의 영역과 역할이 분리된 거니까 재정 분리. 사만의 군장 이름은 신지 읍차지만 옥조와 동해의 군장 이름은 삼로 옥군이야. 잘 구별해. 암기 팁이 있어. 사만아, 코요태 신지 있니? 신지 없다. 삼하는 사만, 신지는 신지, 읍다는 읍차. 암기 팁. 사만아, 신지 있니? 신지 없다. 사만은 사만, 신지는 신지, 읍다는 읍차. 옥동자 삼고 식군. 옥동자는 옥조와 동해, 삼고는 삼로, 식군은 읍군. 소도는 정치 지배자인 천군이 지배했던 신성지역으로 군장, 즉 신지 읍차가 다스렸던 일반 지역과 구별되는 사만에만 있던 독특한 제도야. 암기 팁. 소도둑이 솥대를 몰고 도망쳐도 잡지 못한 신성지역. 소도둑은 소도, 솥대는 솥대. 천군, 천, 하늘에, 군, 임금, 즉 제사장. 그러면 사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마한은 54개 소국 중 백제국이 마한을 통합했어. 충청도에 있던 목지국이 마한을 통합한 건 아니야. 서울에 있던 백제국이 마한을 통합했어. 백제국은 나중에 백제가 되지. 변환의 12개 소국 중 구야국은 가야 연맹으로 발전했고 진안의 12개 소국 중 사로국은 신라로 발전했어.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가 시작된 거야. 암기 팁이 있어. 마한의 백제국은 백제가 됐고 변환의 구야국은 가야가 됐고 진안의 사로국은 신라가 됐어.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비슷하니까. 백제는 그대로 백제로, 구야는 이름이 비슷한 가야로, 사로는 이름이 비슷한 신라로 외워. 암기 팁. 마한은 백제국에서 백제로, 변환은 구야국에서 가야로, 진안은 사로국에서 신라로.